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을 해드렸고요. 7월 이제 하반기 처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월스파를 하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내용이 우리나라를 뭔가 크게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특히 7월 이제 첫 번째 주간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첫 성적표를 역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기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월스파 보고서 제목이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 전에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먼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그림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정도에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와 LG전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날짜는 또 회사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의 ADR 미국판 이제 예탁 증서인데, 요게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또 기다려오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6월 중순경에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는 편입이 되지 않았죠.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여러 가지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 장벽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치적으로 보면 나토 정상회담이 8일까지 7일, 8일 이틀 동안 튀르키예에서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단에서 보면 일단 이번 주에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또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 움직임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데이터가 발표된다 정도까지는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죠. 일단 정부 주도로 하기도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대도약이라는 그런 보고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요게 우리나라 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는 산업 지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의 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몇몇 요소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산, 저장, 실행, 이 삼각축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AI 생태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큰 의지 또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또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수입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국가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라든지 또는 산업용 AI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겠다라는 아주 큰 목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이미 과거의 대비로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죠.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게 약 5천조 원 가까운 자금이 투자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예전에 반도체 팹
한 개 공장을 짓는데 과거에는 대략 한 60조 정도가 들었다고 하면 이게 현재는 한 150조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 최대 200조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남권이라고 해서 서남권 쪽에 호남이나 이런 쪽에 반도체 팹을 4개를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 각각 2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 들어가는 규모가 대략 8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팹 하나 짓는데 한 200조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1차적으로 뭐 2030년 전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 목표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 약 18.4기가와트의 인프라를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AI 데이터 센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1기가와트 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는 한 70조 원에서 많게는 한 100조 원까지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18.4기가와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월드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월드컵 중간중간에 휴머노이드 로봇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는 현대차 산하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이 많이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직접 그 아틀라스가 공을 심판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보면 피지컬 AI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남권 또는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전국 각지에 우리나라 산업 지형을 이제 바꾸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규모가 어떻게 보면 5천조 원이에요. 5천조 원이기 때문에 비단 그 프로젝트 전후반에 밸류체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도 하겠지만, 시장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또는 아주 큰 프로젝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천조가 어느 한쪽에 다 흔히 속된 말로 몰빵, 독점적인 수혜 이런 게 예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될 텐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분류해서 보기가 꽤 쉽지는 않습니다. 꽤 쉽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걸 차라리 타임라인별로 어차피 이게 단기간에 끝날 프로젝트는 아니고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공시 내용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공시 내용을, 장래 계획과 관련한 공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40년까지 이렇게 아주 긴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 타임라인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긴 기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타임라인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그 인프라 어떤 부지 내에 부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에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인프라단,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부지 위에 공장을 짓고 그 안에 내용물들을 차용해 넣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후에 가서는 어떤 소부장과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서비스나 여러 부분에서 확산이 되는 이런 단계들로 같이 접근을 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어떤 핵심 공정이 있고 그 단계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그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됐죠. 그래서 거래소 주최로 해서도 상당히 큰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 또는 코스닥의 추가적인 리레이팅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구조적 또는 제도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보면 코스닥 지수의 퍼포먼스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내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또는 분야가 어디일까라고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특히 이런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또는 이런 과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 쪽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타임라인별로 보면
전반부의 수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중후반부부터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한 뭐 반도체 또는 코스닥 내 소부장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시면 각각의 이제 투자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실제 이걸 우리가 개별 기업 단위로 보게 되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ETF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 내에서 보면 전력기기 또는 전력 설비와 관련한 이런 ETF들 또는 뭐 원자력과 관련한 ETF들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원자력 내에서 원자력 뭐 대용 원전이니까 소형 원전과 관련한 SMR 이런 쪽에 대한 ETF들 또는 뭐 전체적으로 소부장과 관련한 ETF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신재생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과 관련한 ETF들, 그러니까 ETF의 카테고리나 성격 또는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 낙관적인 효과 또는 후광 효과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없느냐? 아니죠. 있겠죠.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난주에 이제 보고회를 저도 이제 빠르게 좀 보기도 했는데 보면서 최태원 SK 회장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용인 쪽에 상당한 대규모의 국가산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죠.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첫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첫 팹 공장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 6년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일부 가동이 되는 데까지 한 9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허가 단계라든지 또는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또는 예상 가능한 리스크들을 한번 분류해서 보면 일단 인프라 공급 병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인허가 관련한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시장 상황과 관련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각 지역별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기반이 되어야 되는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들, 즉 전력이라든지 또는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지어놓고 만약 전력이나 이런 용수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흔히 우려하고 있는 블랙아웃 팹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되지 못할 그런 우려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 해결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네,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인허가 이런 부분들, 이제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의 담당관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 간의 규제 장벽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첫 얘기는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 말처럼 착실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눈여겨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표에도 있기도 하지만 시장 상황이라든지 투자 가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뒤에서 이 공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에 보고회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래 사업이라든지 경영 계획과 관련한 이제 공시 내용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좀 여기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약 2,4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부터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내용을 해놨고 이게 2,450조니까 이 중에 반도체만 약 2,100조가 들어간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만 약 1,100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약 1,00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뭐 이제는 뭐 조조 단위의 투자 규모가 그것도 뭐 수천조 단위의 투자 규모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일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최소 10년에서 15년 아주 긴 기간을 놓고 분할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한 300조에서 500조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대규모 투자들, 설비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실질적인 투자 액션이 있을 때 이사회 결의가 동반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시장 상황과 이제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즉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 이 업사이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피크아웃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운 사이클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즉 녹록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기타 투자 판단과 관련해서 중요 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이슈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산업지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일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반등일지에 대한 여부는 당장은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매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라든지 산업구조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라고 한번 보면, 위클리 프리뷰에서는 반도체 쪽에 상당히 좀 이목이 집중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 주 화요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모든 사람들 이목이 여기 쏠려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거든요. 지금 보면 1분기가 40조 나왔잖아요. 1분기가 40조 나왔고, 근데 지금 3월 달에 요 시점, 이 변화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제 4월 초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업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거의 배 가까이 뛰었죠. 이전까지는 48조였다가 40조대였다가 이게 순식간에 70조대에서 80조대로 훌쩍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지금 이 2분기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약 86조입니다. 그러니까 QOQ 1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배 이상, 거의 150% 가까이 배 이상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분기에 삼성전자와 이제 그러니까 노사 간의 인센티브와 성과과 관련한 이제 합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충당이 된다라고 하면 대략 원래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100조 원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차감한 비용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80조 후반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 컨센서스를 맞출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보시면 3분기와 4분기 한번 흐름을 보시죠. 이미 이때는 이제 분기가 기본적으로 100조가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대략 35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ADR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상장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티커는 SKHY, 하이닉스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올해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민감도랄까요? 베타 값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어 있고 상당히 거래가 상당히 좀 활발하죠. 근데 이게 홍콩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콩 이제 항생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인덱스 추종 ETF보다 지금 SK하이닉스의 ETF AUM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ADR이 상장을 하게 되면 곧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2배짜리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바로 또 거래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베타 값이 많이 이제 높아져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장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을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이제 시장이 좀 달라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대비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시장의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장을 통해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그리고 1배짜리 인버스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번 그 ADR 상장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자본 조달을 받게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알리바바가 ADR을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조달했던 자금이 대략 한 24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훌쩍 이제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ADR 상장 규모 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 이 ADR이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것까지 한 가지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도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이미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올해 벌써 코스피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31번이나 발동이 된 상황이기도 한데 여전히 좀 높은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는 점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 변동성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취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